오늘은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인 세포에 대해 배워보자.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세포로 되어 있는데 이 세포는 어떤 세포 소기관으로 이루어졌는지 배워보기로 하자. 먼저 생명체가 지구 시스템에서 외부 환경 요소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것을 생명 시스템이라 하고, 이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를 살펴보면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형성하고 있고, 조직이 모여 기관을 형성하며 기관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지. 자, 이렇게 공통 구성 단계를 이루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식물은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의 구성 단계를 이루고 있고, 동물은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의 구성 단계를 이루고 있다. 이때 조직계는 식물만이 가지는 구성 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복잡한 동물은 한 단계 위에 기관계라는 구성 단계를 갖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를 살펴봤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를 세포라고 하고,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을 조직이라 하며, 여러 조직이 모여서 고유한 형태와 기능을 나타내는 것을 기관이라 한다. 기관의 대표에는 식물에서는 잎, 뿌리, 줄기 같은 애들이 기관이 되고, 동물 같은 경우는 간이나 위나 소장, 대장 같은 게 기관이 된다. 이러한 여러 기관이 모여 독립된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생명활동을 하는 하나의 생물체를 개체라고 한다.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를 살펴봤고, 지금부터는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세포는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원형질과 그러하지 않은 후형질로 분류할 수 있고, 원형질은 다시 핵과 세포질로 분류할 수 있다. 자, 이때 세포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든지 엽록체와 같은 세포 소기관이 들어있고, 후형질의 대표가 세포벽이 된다. 자, 그렇다면 그림으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자, 식물 세포를 기준으로 설명을 한다면 세포에 가장 뚜렷하게 핵이 관찰이 되고, 핵은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핵막에는 핵공이라는 구멍이 있어서 물질 교환이 가능한 상태이다. 자, 그리고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세포질이라 하고, 세포질은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식물 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막이 다시 단단한 세포벽으로 쌓여 있다. 자, 그리고 세포질 안에 어떤 세포 소기관이 있는지 알아본다면 핫도그에 케찹을 뿌려놓은 것 같은 모양의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을 담당하고 있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세포 소기관이며, 동전을 쌓아놓은 모습의 초록색의 세포 소기관을 엽록체라고 하고, 요 엽록체는 식물 세포에만 있고 광합성을 담당하고 있는 세포 소기관이다. 그 다음 핵막과 연결되어서 물질 수송에 관여하는 납작주머니와 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세포 소기관을 소포체라고 한다. 자, 우리도 물건을 멀리 보낼 때 우체국 가서 소포 보내지, 그지? 세포 소기관 중 소포체 역시 물질을 수송하는,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자, 그리고 소포체 표면 또는 세포질에 알갱이 모양의 세포 소기관이 있는데, 이 세포 소기관을 리보솜이라 하고, 리보솜에서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납작주머니가 여러 개 겹쳐져 있는 모양의 골지체라는 세포 소기관이 있는데, 얘는 물질을 저장하거나 분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세포에는 에코라는 세포 소기관이 있는데, 노폐물을 저장하거나 세포 내 수분량을 조절하며 늙은 세포일수록 에코의 크기가 커진다는 사실도 알아두자. 자, 이렇게 간략하게 그림으로 봤고, 자, 이때 식물 세포에만 있는 세포 소기관은 누구일까요? 하고 묻는다면
엽록체와 세포 벽이 있다. 자, 요때 주의할 사실은 액포는 주로 식물세포에서 발견되긴 하나 동물세포도 액포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식물세포만 있는 세포 소기관에 적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식물세포에만 있는 세포 소기관에는 엽록체와 세포벽을 적어야 한다. 자, 그리고 이 세포 소기관들은 막구조를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막구조는 다시 단일막 구조가 있고 이중막 구조가 있다는 거지. 자,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중막은 인지질 사중층을 이중막이라 하고 이중막인 애들은 대체적으로 세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들,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애들이 이중막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누구? 핵. 그리고 너네가 잘 알고 있는 엽록체. 미토콘드리아는 인지질 사중층 적이중막 구조를 하고 있다. 자, 거기에 반해서 단일막, 인지질 이중층 구조를 하고 있는 애들은 그 외 나머지 애들을 적어주면 된다. 자, 이때 주의할 사항은 리보솜은 막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리보솜을 뺀 나머지 예를 들어서 세포막, 그리고 골지체, 그 다음 소포체, 액포 이런 애들이 단일막 구조가 된다. 거기에 반해서 세포벽과 리보솜은 막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단일막 구조인 애들을 적으세요 하면 세포막, 그 다음에 골지체, 소포체, 액포 이런 애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얘기하는데 리보솜 같은 경우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아주 중요한 세포 소기관인데 막 구조는 아니다. 자, 그럼 내가 그린 그림과 똑같은 그림으로 한 번 더 설명하기로 하자. 자, 여기 보시면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세포벽과 엽록체 유무가 되겠지, 그지? 세포벽과 엽록체는 식물세포에만 있는 것이고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없다 보니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는 못한다. 그리고 동물세포든 식물세포든 둘 다 뚜렷하게 핵이 관찰되고 있고 그 외에 보시면 세포의 호흡을 담당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그리고 물질 운반을 담당하는 소포체가 있으며 소포체 표면 또는 세포질에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솜이 있다. 그리고 골지체, 물질의 저장과 분비를 담당하는 골지체가 있고 그 다음 액포는 식물세포에 발달돼 있으며 동물세포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동물세포, 식물세포 모두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하기로 하자. 이렇게 해서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살펴봤는데 자, 이 세포 소기관 중 에너지 전환에 관여하는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기로 하자.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을 담당하는 세포 소기관이었고 엽록체는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는 세포 소기관이었다. 자, 이때 엽록체는 이산화탄소와 물과 같은 무기물을 이용해 가지고 햇빛을 받아서 유기물인 포도당과 그리고 산소 O2를 만들어내고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는 다시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성하고 무기물인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 과정을 거쳐서 엽록체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생성해서 생명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자, 한 번 더 얘기한다면 엽록체는 무기물을 유기물로 만들면서 에너지를 저장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는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생성한다. 지금까지 배운 세포 소기관들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강의를 잠시 멈추고 표를 완성한 다음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자, 먼저 세포 소기관으로서 생명 활동을 조절하고 유전 물질인 DNA가 염색사 형태로 들어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핵이다, 핵. 핵은 생명 활동을 조절하고 있고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중막이었지, 그지? 자, 그 다음 핵을 제외한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를 바로 세포질이라 했었다. 이 세포질에는 세포 소기관과 여러 가지 물질들이 존재하게 된다. 자, 그 다음
작은 알갱이 모양의 소기관으로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세포 소기관을 바로 리보솜이라 했다, 그지? 자, 이 리보솜은 소포체 표면이나 세포질에 존재한다고 했고, 얘는 막구조가 아니었다, 그지? 자, 그 다음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애가 물질 운반, 우체국 가서 소포 보낸다 했지, 그지? 그래서 얘가 소포체가 되고, 얘는 미세한 관이나 주머니가 거물처럼 연결되어 있다. 자, 그 다음 소포체에서 운반된 단백질을 저장하거나 외부로 분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납작 주머니가 여러 겹으로 쌓인 세포 소기관이 바로 골지체였다, 골지체. 특히 골지체는 물질을 저장하거나 분비를 하다 보니 침샘이나 소화샘 등 물질 분비 세포의 골지체가 발달하게 된다. 자, 그리고 세포 호흡을 담당하고 있는 세포 소기관은 미토콘드리아였다. 미토콘드리아는 산소 O2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분해해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고, 그리고 이산화탄소 CO2를 방출하게 된다. 자, 그 다음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면서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무기물을 유기물로 합성하고 O2 산소를 방출하는 애가 바로 엽록체였지, 그지? 엽록체에서 광합성 작용이 일어났다. 그 다음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으로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세포 안팎의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애가 바로 세포막이 된다. 세포막은 세포 안팎의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물이나 색소, 노폐물 등을 저장하고 있는 세포 소기관으로 세포 내 수분량을 조절하며 세포가 생장하게 되면 이 소기관의 크기도 커지는 애가 바로 액포였다, 액포. 액포는 주로 식물 세포에서 발달하긴 하나 동물 세포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고 했다. 자, 그 다음 세포막을 둘러싼 단단한 구조물을 바로 세포벽이라 하고, 세포벽은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며 보호해주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 세포벽은 식물 세포에만 있었다. 자, 그래서 식물 세포에만 있는 세포 소기관은 엽록체와 세포벽이 되지, 그지? 됐나?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한 번 더 얘기한다면 이중막 구조와 단일막 구조도 잘 구분해 주길 바란다. 이중막 구조는 중요한 애들이 했다. 그래서 핵과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가 들어갔고, 그 다음 단일막 구조는 소포체, 골지체, 그리고 세포막, 액포가 단일막 구조였지, 그지? 자, 거기에 반해서 리보솜은 막 구조가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자. 자, 이 세포 소기관들 중에서 특히 단백질의 합성과 이동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기로 하자. 단백질 합성에 대한 유전 정보를 지닌 DNA는 핵 속에 들어 있었다. 그리고 DNA로부터 정보를 받아 단백질을 합성하는 세포 소기관이 바로 리보솜이었고, 그 다음 단백질을 운반하는 세포 소기관은 소포체였지, 그지? 자, 그리고 이렇게 운반돼 온 단백질을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세포 소기관은 골지체였다. 자, 그래서 단백질의 합성과 이동 과정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정보는 DNA에 저장되어 있는데 이 DNA는 핵 속에 들어있었다. 그 정보를 갖고 와서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고 소포체를 통해 운반이 되고 그 다음에 골지체에서 세포 밖으로 분비하게 된다. 자, 이어서 세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세포막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세포막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으로 세포를 보호하고 형태를 유지하며 그리고 세포 안팎 물질 출입을 조절해주고 있다.